안녕하십니까. 잘 자고 싶다 소리숨 이비인후과 이대웅입니다. 최근에 이제 나온 기사가 하나 있는데 박단 씨 아시죠? 박단 씨 전공의 협의회 회장이었고 의정 사태 때 우리 젊은 사람으로서 젊은 청년으로서 그 젊은 학생들과 그다음에 전공의를 대표해서 많은 활동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분이 그 원래 근무하고 있던 신촌 세브란스 응급의학과에 재지원을 하셨어요. 다시 지원을 하셨거든요. 다시 내가 하고 싶었던 소아응급의학과 전문의가 되고 싶다라고 하면서 지원을 했습니다. 근데 탈락했어요. 탈락했으면은 경쟁에서 떨어진 건가?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죠. 근데 이 신촌 세브란스 응급의학과는 미달이었습니다. 자리가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박단이라고 하는 의사를 신촌 세브란스에는 뽑지 않았거든요. 기사가 나올 때 제가 캡처하는 화면 한번 보시면 제목을 한번 보세요. 복귀 안 하겠다던 박단 세브란스 레지던트 결국 탈락. 병원 안 돌아가 의정 갈등 이끌던 박단 세브란스 전공의 모집 탈락. 복귀 없다던 박단 세브란스 전공의 지원했지만 탈락. 이게 뭐예요 이게? 이게 다 조롱하는 기사 아닌가요? 너 안 하겠다더니 이제 하고 싶어가지고 다 탈락했네? 라고 하면서 쌤통이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이 기사를 보면서 여기 언론사들 몇 개 보이시죠? 이분들 얼마나 그 의협 사태 때 무슨 얘기를 하셨는지 사실은 저 의심스러운 언론도 있고, 전공의 사태 때 이 젊은 사람이 그렇게 자기 모든, 당연히 이 사람은 알지 않았을까요? 나한테 불이익이 있을 거다, 불이익이 있거나 뭐 이 사람이 뭐 대통령 하고 싶었겠습니까? 아니면 뭐 국회의원 하고 싶었겠습니까? 예전에 데모하던 사람들은 국회의원 하려고 뭐 민주주의를 위해서 데모를 하셨겠지만 지금 나이가 들어가면서는 그 경력은 전부 다 국회의원하고 정치인 되는데 사용하고 있잖아요. 저는 이제 이분을 대단히 응원을 했죠. 젊은 사람이 모든 걸 포기하고, 나는 용기가 없어서 나서지 못했는데 이 사람이 나서 준 것에 대해서도, 옳은 말을 해준 것에 대해서도 박수를 많이 보냈던 건데, 이 사태를 보면서 이제 언론이나 교수들이나 의국이나 전공의들이나 이런 사태를 보면서 제가 조금 느낀 건 뭐냐면, 앞으로 이제 의사들이 어떤 식으로 채용이 되고 어떤 식으로 병원에서 활동을 할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아마 이제 당분간은 이런 전공의들도 많이 나오지도 않을 뿐이고, 내년에 이제 얼마나 전공의들이 지원을 하는지를 봐야 되는데, 필수적으로 죽고 사는 문제에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과들의 전공의들은 많이 안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제 누가 쓰임이 생길 거냐? 경력직들. 경력직은 누구냐? 젊지 않은 사람들이겠죠. 물론 이제 40대, 50대, 40대도 있을 거고 30대도 있겠지만 이미 전문의를 딴 사람들입니다. 그래요. 우리 세대 때는 그 사람들이 뭐 이제 앞으로 연봉이 올라갈지 아니면은 더 나은 대우와 아니면 더 나은 그 평가를 받으실지는 모르겠지만 그분들은 보건의료에서 써먹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끝나면 어떡할 거예요? 끝나면 어떡할 거고,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에서 이제 뽑으려고 했어도 이제 못 뽑는 이유가 있었을 수 있는데, 뽑지 않아서 한 명의 결혼이 생긴 거잖아요. 응급학과 이제 전문의 한 명이 배출이 안 될 건데, 그 교수님들 누가 결정을 했든지 그 교수님이 떠난 자리는 누가 메꿀 겁니까? 나는 평생을 필수 의료라고 하는 응급의학과, 신경외과, 내과, 소아과, 산부인과, 외과, 흉부외과, 뭐 또 뭐 있을까요? 감염내과, 예전에 감염내과 많이 이번에 코로나 때 많이 쓰임이 생겼죠. 네, 이런 사람들, 교수님들은 본인이 80, 90 돼서도 지금 같은 퍼포먼스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 아니시겠죠. 그분들도 65이 되면 은퇴를 하셔야 되고요. 물론 이제 사람이 없다 그러면 70까지 연장될 수도 있습니다. 5년간 돈 더 받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내가 키우는 제자도 없고 내가 가르쳤던 후배도 없는데, 우리 세대는 가능할 겁니다. 근데 우리 지난 세대, 우리가 이후 세대는 준비가 안 되지 않을까. 이런 질병이나 이런 그 응급 사태에 대해서는 준비가 안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 의정 사태를 하면서 또 다시 이제 느끼는 바는, 이게 어쩌면은 대단한 세대 갈등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비난을 하려면 물론 이제 그 이상한 짓을 했던 그분을 비난을 해야 되겠지만, 그 밑에 이제 똘마니들, 보건복지부 장관, 교육부 장관, 이 사람들을 이제 비난을 하는 게 먼저긴 한데, 골맞던 게 터졌다라고 생각을 하면 결국에는 세대 갈등이거든요. 그 세대 갈등을 보면 기성세대, 저 같은 기성세대가 두려운 건 뭐였고, 그 다음에
박단처럼 현재 젊은 세대, 뉴 세대들은 일종 그 젊은 세대들은 어떤 게 불만이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이 세대를 얘기를 할 때 이 얘기를 하잖아요. 유일하게 지금 젊은 세대들은 아버지 어머니보다 경제적으로 풍요롭지 않은 세상에 살 수도 있는 세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건 이제 뭐 경제적인 면이고, 또 하나는 이제 그것에 빗대어서 얘기를 해보면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다음 세대, 지금 젊은 세대들 있잖아요. 그 세대들이 너무 큰 폭의 진보를 한 세대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제 애들을 보고 저희 그 꼬맹이들을 봐도 저보다 영어도 잘하고요. 수학을 제가 그 나이 때 그만큼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제 후배 의사들을 봐도 야, 이 사람들은 영어도 잘하고 원서도 많이 읽고 논문도 잘 쓰고 어쩌면은 수술도 더 잘할 수도 있죠. 제가 그렇게 보지는 못했기 때문에 알 수는 없는데 그렇게 너무 빠른 진보를 해버린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기성세대 입장에서는 예전에 우리 세대까지만 해도 교집합이 있었거든요. 내가 우리 아버지보다 너무너무 뛰어난 사람은 아니었던 거예요. 그 아버지도 마찬가지. 저를 봤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일부분 교집합으로 가지고 있고 거기서 발전된 모습으로 이제 확인을 하셨을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요 세대들은 저보다 훨씬 앞서가 버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성세대들은 두렵죠.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모두 뺏길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거고, 또 그러면 이제 그 젊은 세대들은 뭐라고 생각을 할 거냐면, 우리가 이만큼 쌓아놓은 능력이라고 하는 게 앞세대를 넘어선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능력이 별로 먹히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기성세대들도 본인의 것을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 지킬 수 있는 무기가 뭐냐? 이미 축적해놓은 부, 그리고 내가 이미 선점했던 자리, 여기를 뺏기지 않으려고 부단히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러는 동안에 그 꼰대스러움도 나타날 거고, 그리고 또 그것을 넘어섰다고 자신만만해하는 젊은 세대들은 당연히 불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충돌하는 게 이번 의정 사태일 거고, 다른 그룹에서도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을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 해결책은 뭘 거냐? 개인적으로는 기성세대가 양보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이제 앞으로 60년 살지 70년 살지 아니면 30년 살지 알 수는 없는데, 저는 당연히 제 아이들 세대에 우리가 자리를 비워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우리가 이 사람들의 훌륭한 능력을 확인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서서히 물러나야 되지 않을까. 뭐 조금 빨리 물러나야 된다고 하면 내가 우리 아버지를 밀어냈을 때 속도보다 내가 밀려난 속도가 빠르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나보다는 이제 더 많은 삶이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양보를 해야 되지 않을까. 물론 저도 저희 아이가 나를 밀어냈으면 좋겠습니다. 남이 나를 밀어내는 것보다. 근데 우리 전체적인 사회의 흐름에 있어서는 나보다 조금 늦은 세대들, 젊은 세대들, 뭐 20대 30대겠죠. 이 사람들이 나를 밀어내고, 그 사람들이 우리가 밀려주면 그 현재 20대 30대들이 50대 40대가 됐을 때는 또 내 아이들에게 또 양보해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인간의 본성상 그런 게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는데, 결국에는 하여튼 이번 의정 사태는 세대 갈등이었다. 서로가 가지고 있는 무기로 본인의 것을 지키기 위해서 치열하게 싸우는 세대 갈등이었지 않나라는 결론을 저는 지금까지는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 의정 갈등이 단순히 돈벌이 이게 아니었을 거예요. 어디에서도 이런 갈등들이 지금 막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나름 저희가 선진국이 돼서 그럴 수도 있는데, 이런 갈등들은 의료뿐만이 아니고 뭐 대학에서도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변호사라는 직업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노동자 계급, 노동자 그룹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일들이 계속 발생을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해결이 잘 돼야 되는데, 그 해결책이라고 하는 거는 기성세대가 양보를 해야 되지 않나. 국회의원들도 3선 이상 했으면 이제 물러나야 되고요. 5선, 7선, 8선까지 하려고 하지 마시고, 더 뛰어난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위공직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게 전부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양보를 해야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내가 봉급은 조금 더 받지만 하는 일은 그 사람들에 다 밀어줘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야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을 거고, 이해관계가 적은 사람들이 더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 의정 사태는 완벽한 세대 갈등이었습니다.